막연한 절망 속에서 단 하나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어머니의 마음을 지켜온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특급 호텔의 로비에서 청소부 할머니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고 어떤 이는 눈살을 찌푸렸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누군가에겐 35년 만에 기적이 될 거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전하는 지혜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20년 동안 한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해온 김옥연 할머니입니다. 피아니스트였던 그녀가 왜 청소부가 되었을까요?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새로 부임한 젊은 사장은 왜 할머니의 연주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잃어버린 꿈, 포기했던 희망,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길 바라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청소부 할머니의 피아노 선율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정말 포기해도 될 만큼 소중하지 않은 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H호텔에서 3년째 프론트 데스크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은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호텔에서 실제로 있었던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 로비에서 일어난 잊지 못할 순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그날 프론트 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른 새벽, 호텔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로비에서는 늘 그렇듯 김옥연 할머니께서 묵묵히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호텔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셨죠. 그날도 평소처럼 구석구석을 정성스레 청소하시던 할머니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습니다. 로비 한켠에 자리 잡은 그랜드 피아노 앞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피아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청소도구를 잠시 내려놓으시더니 천천히 피아노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의자에 앉으셨죠. 그 모습을 본 몇몇 직원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피아노 앞에 앉았다는 게 그들에겐 우스꽝스러워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그건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친구를 만난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조심스럽게 건반을 향했고 그때였어요. 로비를 둘러보고 계시던 한 중년 신사께서 피아노 쪽으로 걸어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새로 부임하실 사장님이셨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분이 누구신지 몰라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을 때 그분은 할머니 곁에 서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혹시 피아노를 연주하실 줄 아세요? 그분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시다가 이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옛날에 조금 쳤었지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건반을 누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서투른 듯 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기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죠. 쇼팽의 녹턴이 호텔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연주가 끝나고 로비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죠. 웃음기 어린 표정으로 지켜보던 직원들의 얼굴에는
이제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그 중년 신사분은 매일 아침 호텔 로비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청소하시는 시간에 맞춰 피아노 주변을 서성이셨죠. 마치 무언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망설이시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도 가끔 그분을 힐끗거리셨지만 먼저 다가가지는 못하셨어요. 한편 그날의 일은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되었어요. 청소부 할머니의 숨겨진 재능을 본 직원들은 이제 할머니를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죠. 그 중년 신사가 곧 우리의 새로운 사장님이 되실 거라는 것도, 이 만남이 35년 전에 끊어졌던 인연의 시작이라는 것도. 그러던 어느 날 호텔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사장님이 부임하신다는 소식이었죠. 박인수 사장님,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특급 호텔의 사장이 되셨다는 소문이 바다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온갖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해외 유명 호텔 체인에서 스카우트 되었다더라. 또 어떤 이는 재벌 그룹에 숨겨둔 후계자라더라. 하지만 그 누구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죠. 첫 출근 날 박인수 사장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요. 보통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 일에 있기 마련인 대대적인 환영식도 거창한 취임사도 없었습니다. 대신 사장님은 이른 아침부터 호텔을 구석구석 둘러보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새로 부임한 박인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다가와 인사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청소하시는 분들, 주차요원, 식당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공손하게 대하시는 모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사장님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로비의 피아노를 점검하셨거든요. 때로는 간단히 건반을 두드려 보기도 하시고 가끔은 짧게 연주를 하시기도 했죠. 피아노는 마치 사람의 마음과 같아서 매일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한다네요. 어느 날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잘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한 사람, 김옥연 할머니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사장님을 피아노 사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엄격할 것 같았던 첫인상과 달리 의외로 소탈하고 따뜻한 성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아주 가끔 사장님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특히 피아노를 연주하실 때면 더욱 그랬죠.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 그리고 그 눈빛은 김옥연 할머니를 마주칠 때마다 더욱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 그 눈빛 속에 담긴 이야기가 얼마나 깊고 아픈 것인지를. 호텔의 분위기가 점차 변화하는 것도 같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변화를 반기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강태식 총무팀장은 김옥연 할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청소 아주머니가 분수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청소는 뒤로 한 채 자꾸 피아노 앞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이래서 직원 교체를 자주 해야 한다니까요. 강 팀장의 날선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그저 잠깐 피아노 앞에 서 계셨을 뿐인데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말하는 그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김 씨,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특급 호텔이에요. 손님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일하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하나요? 강 팀장은 할머니를 사무실로 불러 호통을 치셨어요.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죠. 하지만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오히려 강 팀장의 화를 더 돋우는 것 같았어요. 이번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다음엔 없습니다. 알겠죠?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더욱 조심스러워지셨어요. 피아노 주변을 청소하실 때도 빠르게 지나치시려 했고 눈빛마저 흐릿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강 팀장님이
원래 좀 까다로우신 분이라. 제가 조심스레 위로의 말을 건네자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괜찮아요. 나 같은 사람이 뭘 바라겠어요. 그저 청소나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그날 밤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시던 사장님께서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하신 거죠. 강 팀장이 또다시 할머니를 나무라는 모습을요. 강 팀장님, 사장님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언제 직원들을 그렇게 대하라고 했습니까? 강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이제 호텔에는 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으니까요. 사장님의 호통 이후 호텔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 팀장은 표면적으로는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불만을 토로했어요. 요즘 세상이 참, 청소부가 피아노 치는 걸 봐주다니, 호텔 품격은 어쩌고, 이런 말들이 직원들 사이에서 은밀히 퍼져나갔습니다. 호텔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강 팀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말이죠. 한편 사장님은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호텔은 우리 모두의 일터입니다. 직급의 높고 낮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이 호텔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동료입니다. 사장님의 말씀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더욱 놀라웠죠.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호텔 직원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려고 합니다. 손님들의 체크인이 뜸한 늦은 시간에 우리 호텔의 자랑인 로비 피아노를 활용해서요. 피아노를 칠 줄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강 팀장의 얼굴은 굳어졌고 몇몇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사장님은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음악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끝나자 누군가 조심스럽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둘씩 박수 소리가 이어졌고 곧 회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로 호텔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서로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특히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침마다 할머니께 먼저 인사를 건네는 직원들이 늘어났고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도 보였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할머니의 표정이었죠. 그동안 주눅 들어있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조금씩 자신감이 살아나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즈음 할머니께서 용기 내어 한 가지 제안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순간이 될 제안이었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직원들을 위한 음악회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두 번의 음악회 동안 몇몇 직원들이 피아노를 연주했지만 할머니는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사장님을 찾아가셨다고 해요. 저는 프론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떨리는 손으로 사장실 문을 두드리시는 모습이 마치 큰 결심을 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사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할머니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제가 연주를 해도 될까요? 물론 청소부 주제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사장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신 것처럼 보였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어머님께서 연주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마도 오랫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꿈을 꺼내는 순간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강 팀장님이 걱정 마세요.
이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장님은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공지를 내보내셨죠.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음악회, 특별 연주자, 김옥연 여. 순식간에 호텔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강 팀장을 비롯한 일부 직원들은 못마땅한 기색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오히려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조용히 연습을 하셨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실 텐데도 꿋꿋이 피아노 앞에 앉으셨죠. 할머님, 무슨 곡을 연주하시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 아들이 제일 좋아하던 곡이에요. 쇼팽의 녹턴. 그 말씀을 하시는 할머니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금요일이 찾아왔어요. 그날의 연주는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놓을 만큼 특별한 것이 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요. 그날 저녁 호텔 로비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로비의 그랜드 피아노 주변에 자리를 잡았고 일부 투숙객들도 관심을 보이며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피아노 앞에 앉으시자 로비는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청소하시던 그 손으로 건반을 어루만지시는 모습이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켠을 울리더라고요. 오늘 연주할 곡은 쇼팽의 녹턴 군요 이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신 후 할머니의 손가락 건반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음이 울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누구도 이런 연주를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할머니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마치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슬픔이 한 방울 한 방울 눈물로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말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음표로 흘러나오는 듯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사장님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하게 서 계시다가 점점 표정이 일그러지시더니 어느 순간 눈물을 흘리고 계셨거든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처럼 보였어요. 연주가 중반을 지날 무렵 강 팀장의 얼굴에서도 냉소적인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아마도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편견에 대해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사장님의 작은 탄식이 들렸어요. 그 한마디에 왠지 모를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의 연주는 계속되었고 로비에는 이제 훌쩍이는 소리마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리고 난 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로비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아직 몰랐죠. 이 연주가 단순한 공연이 아닌 오랫동안 끊어졌던 인연을 잇는 다리가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사장님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계셨다고 해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할머니의 과거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감동적인 연주 후 호텔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오래된 직원이 할머니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죠. 20년 전 할머니가 처음 이 호텔에 오셨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김옥연 할머니는 원래 유명한 피아니스트셨다고 해요.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피아노 교습소도 운영하시면서 남편과 어린 아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셨죠. 특히 아들 성호는 어머니의 피아노 연주를 너무나 사랑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어린 성호는 늘 그렇게 말하며 할머니의 연주를 듣곤 했대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빚쟁이들의 끊임없는 독촉과 위협에 시달리다 남편은
끝내 세상을 등지고 말았죠. 그때 할머니에게 유일한 희망은 7살 배기 아들 성호뿐이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빚을 갚기 위해 할머니는 더 많은 연주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피아노 교습소도 운영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레슨을 했고 주말이면 전국 각지의 연주회를 다녔죠. 점점 바빠지는 엄마를 성호는 늘 기다려 주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려. 이번 연주회만 끝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렇게 성호에 대한 미안함을 나중에라는 말로 채워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큰 공연장에서 있을 중요한 연주회 날이었죠. 대기실에서 늘 그랬듯 엄마의 연주를 기다리던 성호가 배가 고팠는지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할머니는 연주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연주를 이어갔어요. 공연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와 성호가 보이지 않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공연장 안을 헤매며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삶은 오직 성호를 찾는 것이 전부였어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고 전단지를 만들어 전국 곳곳에 붙이고 다녔죠. 주변 병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교통사고 환자가 없었는지 확인했고 고아원과 보육원도 수없이 방문했습니다. 혹시 이런 아이를 보지 않으셨나요? 왼쪽 눈썹 위에 작은 점이 있고 웃을 때면 오른쪽 볼에 깊은 보조개가 생기는 아이였어요. 10년이 넘는 세월을 아들을 찾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피아노 교습소도 정리하고 가진 것들을 하나둘 팔아가며 전국을 헤매고 다녔죠.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만 갔어요. 결국 48배 나이의 할머니는 이 호텔의 청소부가 되셨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는 못했지만 매일 밤 성호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워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청소를 하면서도 혹시 지나가는 손님 중에 우리 성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그날 사고를 당한 성호가 어떤 재력가의 손에 이끌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도 15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도 그 이야기를 들은 직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35년의 세월 동안 할머니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그중 20년을 이 호텔에서 묵묵히 일해오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가 호텔 전체에 퍼지면서 사장님의 표정이 점점 더 복잡해져 갔어요. 특히 할머니가 연주하신 쇼팽의 녹턴을 들으신 후로는 더욱 그러셨죠. 마치 오래전 잊혀진 기억의 조각을 찾으려 애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장님은 오랫동안 자신의 사무실에 계시면서 낡은 가죽 지갑 속에 바랜 악보 한 장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해요. 사고 당시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그 악보는 쇼팽의 녹턴이었죠. 구석에 우리 성호에게 엄마가 늘 연주해 주던 곡이라는 글씨와 함께 희미해진 날짜가 적혀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또다시 깊은 슬픔에 잠기셨어요. 매년 성호의 생일이면 전단지를 새로 만들어 붙이곤 하셨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먼 곳까지 가지도 못하게 되셨기 때문이죠. 이제는 정말 내 아들을 다시 볼 수 없는 걸까? 그날 밤 할머니는 늦게까지 호텔 로비에 남아 계셨어요. 모든 손님들이 잠든 시간 텅 빈 로비에서 홀로 피아노를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야간 근무 중이었기에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제가 조심스레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자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난 매일 밤 꿈을 꾸지. 우리 성호가 돌아와서 예전처럼 내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있는 꿈을. 하지만 잠에서 깨면 그건 모두 꿈일 뿐이더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성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할머니의 흐느낌 소리가 텅 빈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가슴 아프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장실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잠시 후 사장님이 천천히 로비로 내려오셨죠. 사장님은 할머니 곁에 조용히 다가가 앉으셨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악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할머님, 혹시 이 악보의 글씨를 기억하시나요? 그 악보를 본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구석에 적힌 우리 성호에게 엄마가 늘 연주해 주던 곡이라는 그 글씨체를 보자마자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내가 쓴 글씨인데 어떻게 이 악보가 35년 전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 주머니에 있었다고 해요. 양부모님이 제게 주신 유일한 단서였죠.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우리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었죠. 박인수 사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던 그가 드디어 어머니를 찾은 것이었으니까요. 할머님, 성호입니다. 한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장님의 얼굴을 바라보셨죠. 성호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할머니의 손이 사장님의 얼굴을 향해 뻗어갔어요. 그 순간 사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어머니. 비록 사고로 기억은 잃었지만 이 악보가 저를 어머니께로 이끌어 주었어요. 할머니는 사장님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주셨어요. 주름진 손가락으로 아들의 얼굴 곳곳을 더듬으시며 마치 꿈을 확인하듯 계속해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성호, 정말 우리 성호 맞아. 이게 꿈은 아니지. 꿈이 아니에요, 어머니. 양부모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제 주머니에 이 악보가 있었다고.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피아노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아팠다고. 사장님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35년 동안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러다 어머니의 쇼팽 녹턴 연주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울렸어요. 그동안 제가 찾아 헤매던 그 무언가를 드디어 찾은 것 같았죠. 할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로 흘러내렸죠. 그날 밤, 텅 빈 호텔 로비에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의 쇼팽 녹턴 연주에 맞춰 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듣고 있었죠. 35년 전 어린 시절 자신이 그토록 좋아했다는 그 곡을 이제야 다시 듣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와 아들이 재회한 후 성호 사장님은 어머니가 더 이상 힘든 청소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호텔을 제2의 집처럼 여기셨죠. 대신 이제는 자유롭게 피아노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가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한가한 시간이면 로비의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연주를 하시곤 했어요. 강요받지 않은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주하시는 그 모습에 많은 손님들이 발걸음을 멈추곤 했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강 팀장의 변화였어요. 할머니의 사연을 알게 된 후 그는 가장 먼저 할머니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그런 강 팀장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어요.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담아서요. 이제는 퇴근길에 할머니의 연주가 들리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듣곤 한답니다. 음악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는데 이제야 다시 열 수 있게 되었네요. 할머니의 말씀처럼 음악 우리 모두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성호 사장님이 어머니와 함께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35년이라는 긴 시간의 그리움이 치유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앞으로는 더 이상 헤어지지 맙시다, 어머니. 그래,
우리 이제 영원히 함께 하자. 이제 할머니의 이야기는 호텔의 작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호텔 사장님의 어머니였다는 이야기보다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잊지 않은 모자의 사랑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호텔의 이야기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조용한 연주는 호텔의 작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할머니가 피아노 앞에 앉으실 때면 자연스레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평화로운 선율은 지친 마음들을 위로해 주었죠. 할머니의 연주를 들으며 제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네요. 35년 만에 재회라니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는군요. 이런 이야기들이 조용히 퍼져나갔고 할머니의 연주를 듣기 위해 일부러 이 호텔을 찾는 손님들도 생겼답니다. 특히 실종자 가족들이 할머니를 찾아와 위로를 받고 가는 모습은 정말 특별했어요. 할머니는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시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셨죠. 희망을 잃지 마세요. 35년이란 시간이 지나서야 저희 모자는 다시 만났잖아요. 기적은 늘 우리 곁에 있답니다. 이제 이 호텔의 로비 피아노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특별한 이야기를 간직한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할머니 혼자, 때로는 아들과 함께 연주하시는 그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위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청소부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피아노 앞에 앉았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특별한 순간들이 찾아오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